예, 이번에는 지역사회복지론 2장입니다. 지역사회복지와 지역사회복지 실천. 예. 그래서 1장하고 좀 다르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예. 다 그게 그거 같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2장에서는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는 이제 기출로 봤을 때 우선순위는 한 2번째 정도로 봐주세요 해서 파란색 넣어드렸고요. 최근 5년간의 출제 문항수 1.6의 평균 문항수가 나왔고요. 2장의 기출 포인트는요. 여기는 다소 소홀히 공부할 수 있는 장인데 많이 출제될 땐 3문제까지도 출제된 바가 있다. 이건 평균이니까요. 꼼꼼히 봐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지역사회복지 초점은 무엇인지, 또 어떤 원칙을 갖는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특성을 정리하고 관련 개념, 이념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조금 공부할 때 그게 그거 같다는 느낌이 뭐냐면, 지역사회복지 원칙, 가치 이런 것들이 조금 큰 맥락 안에서 조금 그 가치, 큰 우물을, 큰 그 맥락 안에서 한 줄기를 타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어렵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각각의 원칙이나 각각의 가치로 묶이는 것들의 키워드들을 좀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좀 되도록 도와볼게요. 예. 자,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는 지역사회가 뭐냐 해서 지리적, 기능적 나왔는데, 여기서는 지역사회복지가 뭐냐예요. 예, 커뮤니티 웰페어. 예, 쉽게 가장 설명할 수 있는 게, 커뮤니티 웰페어는요, 시설보호, 생활시설 있죠. 생활시설에 거주까지 하는 생활시설의 시설보호에 반대되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보호에 생활시설 저쪽에 뭐 장애인들만, 노인만 격리 분리된 어떤 시설에서 의식주를 다하는 거주시설의 보호를 받는 그게 아니라, 그거의 반대가 뭐예요? 탈시설화해서 커뮤니티로 들어와서, 예,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생활시설에서 분리격리된 시설에서 환자로 평생 불리고 사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로 와서 환자가 아니라 시티즌, 한 명의 시민으로 사는 것, 그걸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설보호, 생활시설보호와 대치되는 개념이다, 그 뜻인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에서는 중요한 이념이 탈시설화, 정상화 이런 개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표는 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죠. 주민, 지역사회복지, 주민으로서의 삶의 질 향상. 그러니까 지역복지로 맨 뒤로 가면 뭐예요? 주민 참여, 뭐 주민운동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는 거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그게 목표고요. 지역사회 문제의 예방, 문제적 제도의 변화를 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는 우리가 뭐 실천론이나 기술론에서 개인 단위, 가족 단위보다는 훨씬 이 변화의 단위가 큽니다.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주민의 역량 강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단위가 큰 거죠. 예, 그래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문제의 예방, 지역의 변화, 주민의 역량 강화. 예, 그래서 이것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복지라고 할 때에는요,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전문 비전문가가 다 활동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캐스워크, 그룹워크, CEO 할 때, 커뮤니티 오가니제이션 할 때는 지역사회 복지가 아니라 커뮤니티 오가니제이션, 지역사회 조직화할 때는 전문가 중심의 조직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사회복지에서는 지역사회 조직화로 가르치지 않고 지역사회 복지로 가르치거든요. 여기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지역사회복지, 커뮤니티 웰페어는 전문가만 하는 게 아니라 비전문가도 함께하고 그것들을 잘 해내는 게 잘하는 거고 중요한 거야, 그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에서는 시민 참여, 비전문가의 참여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전문가만 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적, 비전문적 활동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복지론에서는 학생들이 그 용어의 강도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안 보인다 그러는데요. 이런 거예요. 지역사회복지는 전문가만이 아니라 비전문가도 함께, 이런 부분이 포인트예요. 예. 그 다음에 특정 대상 중심이 아닌, 예,
우리가 지역사회복지에서는요, 특정하게 누구만이 아니라 지역성이 강조되는 활동, 일정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지역성과 기능성을 모두 포함한다라는 개념 아래 특정 대상, 특별히 뭐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소외된 계층만이 아니라 지역성이 강조되는 개념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지역성과 더불어 이제 같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기능성도 포함을 한다라는 것도 알고 가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역사회복지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거고, 그 배경으로 과거에는 어떤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따로 격리되고 분리되어서 그들만 시설에서 보호되는 걸 중요시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커뮤니티로 들어와서 한 명의 주민으로, 시티즌으로 사는 그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현대사회복지에서는 무엇이 지역사회복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사회복지라고 얘기할 때는 현대의 지역사회복지에서 또 강조하는 게 아까 전문가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도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공과민의 협력도 대단히 강조합니다. 좀 추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에서는 공과민의 파트너십 이런 거 대단히 강조한다라는 거고요. 이제 요 챕터에서 되게 또 중요시 다루는 게 바로 지역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이념이 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최근 21회 때도 나왔고요. 지역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이념에는 뭐가 있느냐? 정상화,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사회통합, 소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탈시설화, 시설화가 아니라 탈시설화. 예. 그 다음에 주민참여,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것이 현대 지역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이념입니다. 자, 그러면 요 이념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념들인데 요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의 이념만 묶어라 하면 묶을 수 있게 이 단어들을 봐야 돼요. 예컨대 정상화, 사회통합, 시설화하면 틀렸죠. 탈시설화잖아요. 그쵸? 예. 전문가 중심 아니요. 주민 참여. 예.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트워크 이런 거.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이념 하면은 요 정도는 아주 기본적인 단어로 꼭 이 과목의 이 시험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21세기 사회복지사로 내가 이것을 전공했다면 적어도 커뮤니티 웰페어가 추구하는 이념 정도는 내 일반적인 삶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정상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오니까 별이 붙었네요.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된 생활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그랬고요. 덴마크에서 1951년부터 기존의 격리보호주의, 아까 예전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사람들은 장애가 있으니까 여러 뭐 보조시설이 잘 돼 있는 어느 곳에 이들끼리만 사는 게 행복할 거야. 그런 어떤 생각에서 한 게 분리주의, 격리보호주의였거든요. 근데 그거에 반대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바로 1959년 정신지체인법에서 정상화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거는 이제 우리 기본서 가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는데요. 이제 뱅크 미켈슨이라는 행정관이 지금은 이제 정신지체라는 말 안 쓰지만 그 당시에 용어를 쓴 거예요. 예, 지금은 뭐 정신지체, 뭐 멘탈 리타드 이 용어 쓰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용어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법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지적장애를 가진 이 장애인들의 그 부모들이 같이 열심히 거의 10여 년간의 싸움에 걸쳐서 바로 이제 특히 또 이 뱅크 미켈슨이라는 이 행정관이 같이 아주 열의를 갖고 싸워서 바로 격리 보호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와서 최소 제한의 환경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게 한 그게 바로 정상화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정상화, 노멀라이제이션의 개념에는 상당히 많은 철학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중요시하는 게 모든 인간의 내가 누리는 이 삶의 이 환경은 내가 누리는 만큼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 최소 제한의 환경.
그래서 뭐 이거 자세히 들어가면 우리는 뭐 아유 그 몇 명 안 되는 장애인을 위해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돼 이럴 수 있는데 후천적 장애인이 90%가 넘어요. 예, 우리가 선천 장애인은 극소수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뭐죠? 누구라도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산업재해, 교통사고, 예비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의 환경은 누구라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최소 제한의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게 편의시설 기꺼이 어때요? 만들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되게 인권에 대한 철학적 개념이 깔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상화라는 개념은 장애인이 뭐 어떻게 해서 비장애인인 같이 되는 게 정상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최소 제한의 환경. 그들의 외출이 특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예, 뭐 편의시설 같은 거 설치되고 해서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개념인데 그래서 정상화 개념은 최소 제한의 환경이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분리주의, 격리주의가 아니라 그 커뮤니티 안에서 누구라도 누리는 이 삶의 조건을 제한하지 않고 예, 그걸 계속 최소화해서 누구라도 이 삶의 조건을 노멀하게 같이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자. 그런 의미의 정상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통합은 바로 계층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의 전반적 불평등을 줄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회통합은 뭐 이 안으로 들어가면 되게 여러 가지예요. 뭐 계층으로 가진 자, 못 가진 자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은 뭐 레이시즘, 인종차별, 에이지즘, 나이차별, 연령차별 뭐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격차들을 줄이고 지역사회 갈등을 이제 줄여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회적 약자가 평등하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소셜 인티그레이션. 그러니까 정상화와 사회통합은 따로가 아니라 계속 맞물리는 거죠. 탈시설화도 마찬가지죠. 맞물리는 개념이에요. 그들만 거기에 따로 격리 보호하지 말고 탈시설화해서 시설을 나와서 바로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와서 살도록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된 삶을 최소 제한의 환경에서 살도록 하는 거. 그 시설로부터 나오는 걸 탈시설화. 근데 이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탈시설화는 모든 생활시설 없애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생활시설이 필요한 사람은 생활시설이 여전히 존재하되 따로 격리하고 대규모 시설을 저 외딴 어디 곳에 만들어서 그들만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소규모화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올 수 있죠?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탈시설화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통합된 삶. 예, 그래서 반드시 시설을 다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시설, 그래, 필요하다면 있어야지. 그런데 대규모하고 격리 분리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소규모화해서 지역사회 안으로. 그래서 분리되고 폐쇄적인 대규모 시설의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그대로 나와 있죠. 지역사회와 분리, 폐쇄적 대규모 시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대규모 시설을 탈시설화, 해체를 주장한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탈시설화하면 모든 시설을 없애자는 의미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설의 사회화. 이제 시설의 사회화라는 개념은 뒤에도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그 시설의 사회화의 개념이 뭐냐면 이걸 어떻게 시설의 사회화는 그 시설과 지역 주민 간의 상호작용을 늘려보자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쪽에 분리돼서 외딴 곳에 있으면 지역사회와 커뮤니케이션이 어렵죠. 근데 소규모화돼서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와요. 예컨대 뭐 그룹홈, 주간보호실, 뭐 여러 그 다음에 거주시설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소규모화해서 들어오면 시설과 커뮤니티의 지역 주민들이 어때요? 시설에 사는 사람도 이제 한 명의 주민이 되고 서로 상호작용해라. 이게 바로 시설의 사회화예요. 그래서 시설은 커뮤니티에 개방할 수 있어야 돼요. 따로 분리돼서 문 닫고 있는 게 아니라 시설의 개방, 또 지역 주민도 만약에 장애인 시설이라면 뭐 그들이 뭐를 만들고 또 그들이 생산품들을 지역사회에 판다 하면은 상호작용해서 그 물건을 같이 사고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시설에서 무슨 바자회를 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기꺼이 같이 자원봉사에서 같이 바자회도 참여하고 뭐 이런 어떤, 그래서 시설의 사회화는 시설이 개방되고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와서
하면서 또 주민하고 상호작용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설이 폐쇄성을 띠지 않고 개방성을 갖는 그런 의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념들을 보시게 되면 이것들이 서로 되게 맞물려 있죠. 예. 탈시설화 잘하려면 지역사회의 정상화 개념이 깔려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사회통합에 대해서 열린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민 참여, 예, citizen participation 뭐 이런 용어 쓰는데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것, 지역 주민들이 권한을 행사하고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 지자체와 주민 간의 파트너십, 자원봉사 활성화. 주민 참여는 뭐 맨 끝에 가면은 뭐 아른슈테인의 주민 참여 8단계도 공부하고 하는데요. 되게 중요한 지역사회 복지의 이념이고요. 주민주체죠. 네트워크.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의 연계와 지역 주민의 조직화 등을 추구. 서비스 공급자 간 연계망 구축, 포괄적 서비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왜 네트워크가 지역사회 복지에서 이념적으로 중요하냐면, 클라이언트의 어려움은 날로 복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기관에 몇 가지 서비스로 충족할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지역사회 내 서로 공급자 간의 네트워크가 되어야 되고 주민 조직화가 잘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복합적 욕구에 대해서 포괄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네트워크가 안 돼 있으면 이 사람 혼자 뛰어다녀야 돼요. 분산된 서비스들을 찾아다녀야 돼요. 예, 그래서 요 5가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서 지역사회 복지를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배웠다면 적어도 여기 나오는 지역사회 복지가 추구하는 이념 정도는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 언어로 삼으셔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의 특징 보도록 할게요. 지역사회복지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일방성, 통합성, 포괄성, 연대성, 그 다음에 지역성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의 특성하면 이게 좀 나와야 되는데요. 예방성, 지역사회 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한다. 예, 지역사회복지의 상호 연결망이 잘 되어 있으면 조기 발견. 예,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는데 영구임대 아파트 같은데 복지관 이렇게 있으면 지역사회 안에서 타인의 어려움에 좋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나침 말고 적절하고 좋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이 지역 주민들이 좋은 역할을 해요. 예. 아침에 출근하면 막 오세요. 아이고, 우리 옆에 누구 할머니네 가봐. 밤새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위기 케이스들을 되게 빨리 찾아줍니다. 예, 이런 어떤 예방성. 예, 지역마다 지나치면 안 되지만 건강하게 활동하는 똑순이 아주머니들 계시거든요. 물론 아저씨도 있겠죠. 예. 이런 어떤 것들이 지역복지에서 예방성, 그다음에 통합성, 원스톱 서비스의 패키지화 그랬는데요. 예, 바로 서비스 제공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종합적 서비스. 예, 그래서 이 통합성에서 너무 중요한 건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날로 복합적인데 한 기관에 하나의 서비스로 안 되지만 내가 여러 군데 막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원스톱 서비스. 한 기관에 왔을 때 거기서 여러 제공기관들 간의 네트워킹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합성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야,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야 중복이나 누락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구축을 잘한다는 건 서비스 공급자들 간의 연결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관 간에. 근데 이 포괄성은 뭐냐면 둘 다 기본 전제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날로 복잡하고 복합적이다, 다양하다인데요. 그 다양성이 뭐냐면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가 보건, 복지, 의료, 교육 전반적 영역을 다각도로, 예, 예컨대 예를 들어 조선세대라고 하면은 84세 김옥분 할머니 조선세대예요. 그러면 이 할머니가 손주들을 같이 키운단 말이에요. 그럼 할머니의 욕구가 이 단지 복지만 있겠습니까? 보건, 할머니 막 아주 심각한 당뇨, 또 복지 안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주거가 불안정하게 막 집 막 망가져서 고쳐야 되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자녀하고, 그러니까 손주들하고 소통 안 돼서 막 할머니 너무 힘들고 이럴 수 있죠. 되게 복합적인 욕구잖아요. 그럴 때
할머니의 관점에서, 예, 이용자의 관점에서 할머니 혼자 그 각각의 욕구를 뛰어다니지 않고 할머니의 관점에서, 이용자의 관점에서 이 복합적인 욕구가 다각도로 충족되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포괄성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성과 포괄성을 조금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대전제는 뭐죠?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복합적이다. 이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들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이 사람의 복합적 욕구에 종합적 서비스로 반응해라. 이게 통합성.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날로 복합적이다 할 때 어느 한두 가지. 우리 기관은 할머니 요것밖에 서비스가 없어요. 나머지 알아서 뛰어다니세요가 아니라 할머니의 입장에서 할머니의 다각적인 욕구에 이용자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게 포괄성. 예. 자,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좀 비교하는 거 중요하죠. 예. 통합성은 공급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중복이나 누락을 막는다. 포괄성은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욕구를 인식하고 다각적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니까 이용자의 관점인 거죠. 연대성, 공동성, 지역 주민들의 연대를 형성하고 공동의 행동을 통하여 해결한다. 이 연대성은 이제 잘 발전하면 이제 주민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지역성, 주민의 생활권역. 지역성은 말 그대로 물리적 생활권역을 기초로 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것도 기출된 바 있어요. 예, 그거. 근데 이제 우리가 지역성, 하나의 생활권역이라고 할 땐 물리적 거리를 반드시 전제하지만 그 안에서 어때요? 대부분 생활권역을 기초로 해서 지역성이 되게 좋으면 심리적인 거리도 되게 좁아지죠. 그러면서 서로를 걱정하고 또 같이 자원 동원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본 게 바로 지역사회복지의 뭡니까? 특성입니다. 자, 이제부터 볼 거는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개념 어들을 조금 보겠습니다. 시설보호. 바로 주거 개념이 포함되고 직원이 함께 거주하고, 그러니까 시설보호는 앞서서 뭐라 그랬죠? 지역사회복지에 대치되는 반대 개념이라 그랬죠. 시설에서 주거까지 하고,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폐쇄성, 규율과 절차, 자유의 제한, 그리고 이게 아주 외딴 곳에 격리되고 대규모화 할수록 이제 역사를 좀 보니 인권 유린의 문제들이 심각했어요. 예, 그래서 바로 이제 제가 모든 생활시설이 인권 유린이 있다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제 대규모 생활시설이 아주 외딴 곳에 분리가 됐을 때 생겼던 그런 문제들을 인식하면서 시설보호에서 탈시설화, 그러니까 시설을 없앤다는 게 아니라 소규모화하고 어디로 들어오라고요? 커뮤니티로 들어와라. 그 얘기예요. 예, 오해 없이 들으십니다. 자, 그래서 그거 보시고요.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를 알려면 이런 개념화를 봐야 돼요. 예,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생활시설 중심의 얘기고요. 시설의 사회화, 아까 얘기했죠. 시설 자원을 지역사회에 제공. 아까 제가 시설의 사회화가 되려면 시설이 문을 열고 개방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교육, 이런 것들. 그래서 시설과 서비스의 개발. 이 얘기는 뭐예요? 시설과 지역사회가 서로 상호작용하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설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 지원, 예, 시설 운영의 개방. 예, 그래서 이게 앞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기에 무슨 시설이 있어, 저긴 뭐 하는 데일까, 호기심으로만 바라보고 그게 아니라 시설이 개방돼서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시설의 사회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보호. 시설보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대안으로 어때요?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 케어를 하자. 이때 커뮤니티 케어가 하고 싶은 진짜 얘기는 뭐예요? 일상적인 삶.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한 명의 주민으로, 시민으로 누리는 내 일상적인 삶. 이 노말이 나만 그러면 안 되고 누구라도 가질 권리라는 걸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환자로 사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주민으로, 시민으로 노멀한 그 일상적 삶, 최소 제한의 환경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 가정이나 혹은 유사한 지역사회 내의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커뮤니티 케어는 뭐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요. 우리도 이제 이런 흐름 안에 있다라는 게 이제 같이 인식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조직, 커뮤니티 오가니제이션인데요. 이거는 전통 전문 사회복지 실천의 한 방법. 전통 사회복지가 뭐예요? 케이스워크,
그룹업 CO였잖아요. 이때 이 CO를 우리가 커뮤니티 오가니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거기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전문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전문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조직 하면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는 거. 예, 이렇게. 그래서 지역사회 조직에서는 전문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근데 현대 지역사회 복지에서는 지역사회 복지는 조직화가 아니라 복지잖아요. 전문가만 하는 게 아니라 비전문가, 그러니까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 그 얘기죠. 제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보호를 받는 것. 그래서 뭐 방문 서비스라거나 레스파이트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같은 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타. 지역사회 개발, 지역사회 계획, 지역사회 교육, 지역사회 행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소셜 액션이나 이런 건 뒤에 가면 또 배우니까 거기서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것들 봤고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볼 개념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개념 및 목적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 여기서는 또 단어가 하나 더 늘었죠. Community Welfare Practice예요. 예, 그러면 지역사회 복지 실천은 뭐냐 이거죠.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지역사회 조직 실천이 아니고 복지 실천이니까 전문가에 의한 활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눈치채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지역사회 복지 실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인데요. 이때 지역사회는 이 문장 중요해요.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지역사회는 대상인 동시에 수단이 된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 오지선다형 지문에 이 지문이 나오면 뭔 말이냐라고 좀 물어보시는데요. 대상인 동시에 수단이다라는 건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대상은 뭐예요? 지역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대상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대상은 특정 불이익 집단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선순위는 갈 수 있지만 일단은 커뮤니티 전체가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우선순위를 둔다면 좀 더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겠지만 지역사회 복지 실천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지역사회예요. 그런데 이 지역사회는 대상이기만 한 게 아니라 수단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사회의 어떤 변화나 질적 변화를 하기 위한 노력 과정에서 바로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는 자원을 동원할 것이며 그걸 활용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복지를 실현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커뮤니티는 대상과 동시에 뭐다?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의 목적은 지역사회의 참여, 통합 강화, 문제대처 능력 향상, 사회조건 서비스 향상, 불이익 집단의 이익 증대. 자, 지역사회복지의 대상은 불이익 집단만이다, X. 우선순위를 두라면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기본적 전제, 지역사회복지의 대상은 뭐다? 커뮤니티 그 자체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봤고요. 이번에 6번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20회, 21회, 23회 3년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191쪽까지 내용들 쭉 있네요. 예, 요거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이제 학생들이 이런 문장들을 되게 그냥 평범하게 읽어버려요. 예. 그래서 딱 지문이 나오면 그냥 딱히 어려운 말이 없었는데 변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조금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은요. 여러분들이 실천론에서 관계론 가면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의 원칙 BS택에 뭐가 있었죠? 개의 통수 비자비 있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의 원칙인데요. 여기에 있는 개별화의 원칙이라거나 수용의 원칙이라거나 자기결정의 원칙 이것들은 클라이언트 개인하고 사회복지사와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실천에도 적용이 돼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볼게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지켜야 될 내용이잖아요. 지역사회는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해라. 예, 우리가 개의통수 비자비에서도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굿, 배드 나누지 말고
그 존재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라 그랬죠. 지역사회에서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돼요. 아, 이 지역사회 사람들 죄다 알코올, 아, 술 너무 좋아해, 문제야. 여기는 지금 뭐가 너무 가능성이 안 보여. 이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커뮤니티를 굿이다, 배드다 나누지 말고 수용해라가 들어가는 거고요. 수용.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1차적인 클라이언트는 지역사회복지에서 언제나 1차적 클라이언트는 아주 형편이 어려운 어떤 집단이거나 특정 불이익 집단이다가 아니라 대원칙은 1차적 클라이언트,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1차적 클라이언트는 지역사회 그 자체다.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개별화를 존중해라. 예, 개별화의 원칙은 지역사회복지에서도.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관계론에서 개별화가 한 인간의 고유성을 인정해라 그 얘기잖아요. 싸잡아서 가출청소년 빠내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역복지에서도 어때요? 슬럼 지역 빠내 이런 거 하지 말고 각각의 커뮤니티의 개별성을, 고유성을 존중해라. 아, 이 커뮤니티는 이런 역사에서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현재의 모습이 이어왔구나라는 각각의 지역사회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걸 개별화의 존중.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했던 개별화나 수용 나오는 거 확인되셨죠?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양성을 존중해라. 예, 커뮤니티 웰페어에서 어렵기도 하지만 잘하면 아주 매력적인 게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다양성을 존중해라. 그 다음에 주민 참여 이용자 주체. 예, 참여는 뭐 지역복지에서 너무 중요하고요. 지역사회 내 다양한 계층의 적극적 참여.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호소하는 욕구들 어때요? 복합적이고 복잡한데 네트워크 없으면 못해요. 우리 기관의 몇 개의 서비스로 다 만족 못해요. 네트워크 해라. 기관 간에 협력해라. 민간 협력 날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욕구의 가변성도 중요해요. 지역사회의 욕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거죠. 불변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 실천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예, 이것도 학생들이 이런 문장. 1차적 클라이언트는 지역사회다. 1차적 클라이언트는 불이익 집단이다가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의 대전제는 1차적 클라이언트는 지역사회 그 자체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 실천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라는 건 그것이 목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수단. 예,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복지와 성장이고요. 그래서 궁극적 목적은 이거고 수단이다라는 건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는 또 어때요? 지역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인간 복지와 성장을 위해 노력하지만 지역사회 자원 또 지역사회 주민조직화를 통해서 그걸 이루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수단. 그 다음에 지역사회는 자기결정의 권리. 여기 보시면 수용, 개별화, 자기결정. 여기 개인통수비자비하는 것들하고 일치하죠. 예. 지역사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절대 강요에 의한 사업 추진하지 마라. 그 다음에 기관의 이익보다 주민의 이익을 우선해라. 예. 민주적 태도를 견지해라.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집단이 아닌 광범위한 집단의 이익을 고려해라. 이게 원칙들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조금 잘 틀리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딱히 문장이 어렵진 않은 거니까 그냥 쑥 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문제로 나오면 그때 흔들려 버려요. 일단 대전제는 뭐죠? 여기에서도 수용의 원칙, 개별화의 원칙, 자기결정의 원칙, 지역의 자기결정의 원칙 들어갔죠. 특히 그 다음에 1차적 클라이언트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다, 특정이다가 아니라 지역사회 그 자체다. 지역사회 복지는 어때요? 수단으로서의 기능. 그 안에서 우리가 자원을 동원하고 또 주민들이 잘 조직화될 때 전체의 삶과 복지가 성장하잖아요. 그런 말 뜻을 아는 게 아주 중요하다. 예, 지역사회 복지의 대상은 지역사회 그 자체. 그러니까 어떤 말로는 하자면 주민 전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 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봐야 되는 게 지역복지의 가치가 나오네요. 예, 지역사회복지의 가치 볼게요. 무엇을 가치로 두느냐?
이 바로 전에도 나왔네요. 다양성과 문화의 이해, 다양한 문화가 인간 행동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기능을 파악해라. 지역사회복지에서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도 더욱더 계속 다문화 사회 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너무나 중요하고요. 인파워먼트, 인파워먼트, 주민의 참여를 강조해서 주민 주체성. 그래서 그들이 그들 안에 부정적 자아상을 불식시키고 주민들 스스로 그 안에 힘을 발견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거. 사회복지사가 좌지우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회정의와 균등한 자원 배분, 억압적이거나 정의롭지 못한 사회 현실을 개혁. 이 지역사회복지에서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는 부적응한 개인이나 역기능적 개인이 기능적으로 또 적응하도록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하지 않아요. 우리가 거시적 차원에서는 어때요? 뭐 제도가 잘못됐다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제도의 변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하듯이 지역사회복지에서는요. 사회 정의 이런 부분 노력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비판의식 개발하셔야 돼요. 억압을 조장하는 사회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러한 사회구조 및 의사결정 과정에 주의를 집중해야 돼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지역사회복지에서는 무조건 기존의 시스템은 다 오라. 네가 문제가 있다면 이건 너의 역기능이고 너의 부적응이야. 이렇게만 보지 않아요. 지역사회복지에서는 어떤 불이익계층이 있을 때 이거 당신이 적응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시각만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왜 미시거시 같이 한다 하듯이 바로 어때요? 이 안에 이 사람의 문제가 과연 이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 문제만 있을까? 게으르지 않은데? 나태하지 않은데? 부지런하고 매일 일하는데 그 문제가 왜 계속 연쇄적으로 생길까? 이거 구조의 문제는 없나? 뭐 이런 어떤 기회의 평등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판의식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사회 정의에 대한 인식이 가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에서는 비판을 자제하여 주민들의 화합을 하면 그것도 좋은 측면이 있지만 그것만을 추구하지 않아요. 비판의식 개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할 때 어때요? 비판의식을 개발함으로써 긴장을 조정하지 않는다? 아니요. 비판의식 개발하라니까요. 자, 이거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 바로 전에 21회에 나온 게 요 상호학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상호학습은 뭐냐면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사회복지사는 이 개념을 꼭 갖고 가야 돼요. 사회변화의 과정에서 실천가와 사회복지사, 소셜워커가 자기만 이 사람들은 내가 가리키고 계몽할 사람이야. 내가 전문가기 때문에 이 생각이 아니라 실천가와 지역 주민이 동등한 파트너와 교육자로서 적극적 학습자가 되는 것. 이걸 상호학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복지를 정말 잘하는 사회복지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공부 많이 했고 내가 똑똑하니까 이제부터 내 말 들으면 이 지역이 좋아질 거예요. 이 태도가 아니라 주민과 파트너가 된다는 거고요. 나 역시 주민으로부터 배우는 상호학습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 학습자가 되는 것. 주민들로부터 이 지역사회는 과거 이런 경제활동을 했는데 어떤 사건에 의해 경제활동이 어떤 변화에 의해 달라지면서 지금의 이런 걸 그들로부터 배워야 되고요. 그 외에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나만이 아니라 그들이 주체가 돼서 함께 상호학습, 적극적 학습자, 서로가 배우고 나누고 서로가 가르치는 그런 그러니까 자세가 되어야 지역복지 실천을 해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2회 때 상호학습 개념을 설명하고 괄호놓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런 것들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 지역복지가 조금 묘한 게 이런 단어들이 잘 눈에 탁탁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딱히 공부할 때는 어렵진 않았는데 문제로 보면 이렇게 평범했던 단어가 왜 답일까 뭐 이런 느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셔야 되고 강의를 통해서 그런 강조들을 계속 좀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역사회복지론 여기는 이제 우선순위로는 두 번째로 파란색 5년 동안 근데 이 안으로 들어가 10년 통계를 봤더니 자,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과 가치 지금 우리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구문항.
그러니까 거의 구문항이면 이제 하나만 더 있으면 빨간색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칙과 가치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원칙에서 수용, 자기결정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말했잖아요. 그 부분들. 그다음에 지역사회 지금 얘기한 가치, 뭐 비판의식이니 이런 거 여기서 구문항.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관련 개념, 지역사회복지의 이념,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및 특성. 여기서 이 두 문항씩 나왔어요. 지역사회복지가 이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되게 좀 키워드별 문항수가 좀 분산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용들이 좀 다 다뤄지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과목 특성을 좀 보시면서 개성을 좀 찾아가셔야 돼요. 그 부분을 저도 좀 노력을 해볼게요. 예, 2장 이렇게 마치겠습니다.